이번 시간부터는 광복 이후의 문학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첫 번째로 오늘은 꽃덤불이라는 신석정님의 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꽃덤불이라는 의미는 꽃의 무리, 꽃이 많이 피어있는 무리, 꽃이 피어있는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 작품인지 우리 보기 문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4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꽃덤불이 쓰인 것은 광복 직후이다. 일제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기는 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대립되어 냉전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연합군의 신탁 통치를 받았으며 좌우의 이념 갈등은 극에 달했다라는 해설을 보면 이 시는 광복이 되었지만 남북으로 나뉘어서 이념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총 5연으로 되어 있네요. 1년부터 볼게요.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자, 일단 관용어 빼고 주어가 뭐예요? 거룩한 이야기는 태양은 등진 곳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야기는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되었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요 1년의 상황으로 본다면 태양을 의논하는 이야기가 태양을 등진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반영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직 태양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 태양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로 바꿀 수 있냐? 전체를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연 보니까 달빛이 흡사 비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나 참으로 그 언제나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라는 거 보니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오롯한 태양을 모시기를 바랬던 그때니까 반영론적 관점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년에서는 조국 광복을 소망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태양은 바로 조국의 광복임을 알 수 있고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 그러니까 광복을 등진 곳이니까 암담한 일제 현실이겠죠. 그래서 1년은 조국 광복의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연 보니까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했다. 그러니까 헐어진 성터는 국권을 상실한 조국이죠. 국권을 상실한 조국의 밤이니까 이 밤은 부정적 현실이 될 거예요. 부정적 현실.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은 아까 광복이라고 했고요. 을 모시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면은 일제치하의 고통이 될 거예요. 이 일제치하의 고통을 어떤 표현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질문이 아니니까 얘는 서리법이고, 이야기하며 쥐어뜯으며 뭐예요? 반복법을 통해서 광복 실현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3년 보니까 그러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요? 일제치하를 거치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사망한 사람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일제치하에서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조국을 떠나 유랑하던 사람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다. 지조를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마음을 팔아버리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말하겠죠. 친일한 사람도 있다. 요 3년은 계속 똑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앞뒤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대구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 통사구조의 반복, 대구법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네요. 사연을 한번 볼까요? 그러는 동안에 36해가 지내갔다. 자, 다른 연들은 다 보통 4줄, 5줄, 2줄 이런데 사연만 1행으로 연을 구성했어요. 이것은 강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죠. 무엇을 강조해요? 그러는 동안에 일제강점기가 지나갔다. 즉 광복을 맞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36해 동안 지속되었고 그 지속된 시간이 끝나고 광복을 맞았다. 36해는 일제강점기 시간을 말하겠죠. 일제강점기 36년을 말할 거예요. 사연 봅시다. 다시 우러러 보는 이 하늘에. 왜 다시 봐요? 광복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다음 행을 보니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 라고 했으니까 아직도 이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혼란하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광복을 맞았지만 이 겨울밤의 달은 아직도 차다, 아직도 혼란스럽다.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년간의 대립으로 혼란한 상황을 말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화자는 무엇을 소망해요?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꽃덤불에 아득히 안겨보리라 라고 했어요. 자, 다시 말해서 겨울밤은 아직도 찬데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태양을 안고 꽃덤불에 안겨보고 싶다고 말하는 건데, 근데 이 태양은 분수처럼 쏟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해결된 상황을 말하겠죠. 모든 갈등과 혼란이 해결된 이 봄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봄에는 어느 꽃덤불에 아득히 안겨보리라. 그래서 꽃덤불은 혼란이 없는 온전한 민족 국가를 소명하는 거죠. 그래서 리라라는 이 리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온전한 민족 국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네요. 자, 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죠. 맨 처음에 광복 이전의 상황, 그 다음에 광복 이후의 상황,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완전한 민족 국가가 이루어진 상황을 소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맨 처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다른 말로 추보식, 발걸음을 따라가는 시상전개에 확인할 수 있고,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 많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사람도 있었다.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일제치하의 비극성을 강조했고요. 세 번째 봐야 할 특징은 명암의 대비죠. 명은 밝을 명자고 암은 어두울 명자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어는 밝음을 나타내네요. 태양, 그 다음에 봄, 꽃덤불은 모두 밝은 이미지고요. 어두움 이미지, 태양을 등진 곳, 헐어진 성터, 겨울밤은 어두운 이미지예요. 이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를 통해서 온전한 민족 국가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분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맞이했으나 남북의 2년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온전한 민족 국가를 이루지 못한 상황,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화자는 다가오는 봄엔 꽃덤불에 아득히 안겨보리라 라는 의지적 태도, 그렇게 안겨본다는 소망적 태도, 그 다음에 독백적 어조죠.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가 있습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곳과 태양을 등진 곳, 그 다음에 헐어진 성터, 그 다음에 겨울밤, 꽃덤불과 같은 명암의 대비, 이 명암의 대비가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를 통해서 진정한 민족국가를 소망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제를 도출해 본다면
광복의 기쁨과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의 특징을 보면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일제강점기와 광복 직후의 혼란상을 극복하고 새롭게 수립해야 할 바람직한 민족국가의 모습을 꽃덤불로 형성했다. 그러니까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가 바로 꽃덤불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 아까 살펴봤고요. 그걸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또 유사한 구절의 반복, 그러는 동안에 뭐뭐하는 이도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당연히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운율도 형성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시는 광복은 되었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우리 조국, 우리 국가가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였어요. 그래서 추보식,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되고 있어요. 처음에 광복 이전의 세계,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우리는 독립을 했지만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아직도 겨울밤이 차다라고 하면서 어느 꽃단불에 아득히 안겨보겠다라는 완전한 독립국가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면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전개된다. 그 다음에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는데 3년에 있죠. 그러는 동안에 뭐뭐한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일제 치하의 고통을 나열하고 있는데 나열이니까 열거법도 있는 거죠.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으니까 대구법도 있는 거고요. 대구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어의 반복도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일제치하의 우리의 비극적 현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당연히 운율도 형성할 거예요. 그 다음 명암의 대비라고 했는데 밝고 어두움의 대비. 밝은 것은 뭔가 화자가 소망하는 거고 어두운 것은 불완전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긍정과 부정의 대조가 나오면 상징적 시어가 사용됐다. 그래서 상징적인 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현대시에서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